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의 수출 문의가 폭증하는 가운데 한국형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합류하고자 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 때문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 유출 사건 이후 석종건 방사청장은 현재 인도네시아에게 제공되고 있는 기술은 기초적인 수준이며 실제 기술은 2026년 개발이 완료되면 이전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대한 기술 유출이 확인된다면 공동 개발 협력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분담금 1조 6천억 원 중 6천억 원만 납부하기로 했는데 KF-21 개발이 완료되면 2026년 6월 분담금 전액을 지급하며 한국 역시 그에 상응하는 기술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분담금을 적게 내는 만큼 축소된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기술 유출 이슈가 화제가 된 만큼 중대 기술이 유출되었다고 확인되면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현물로 납부하겠다고 밝혔으며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해왔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 제대로 분담금 납부는 하지 않으면서 기술은 100% 이전받으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에 공분했는데 그간 외교관계를 생각해 미온한 자세를 보였던 방사청조차 이제는 인도네시아에게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의 해당 행동은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계자의 KF-21 기술 유출 사고 수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KF-21 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출 당시 일각에서 미정부의 수출 통제 규정 위반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이는 미국 측이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료하며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장기화되는 수사에 방산업계에서는 KF-21 개발과 수출을 위해 조속한 수사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인도네시아 KF-21 기술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미정부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지난 1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USB를 회사 밖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미정부는 지난 9월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의 자진 신고 서류에 대한 검토 후 특이사항이 없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종료한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에 방산업계는 수출 통제 규정 위반 우려가 해소되었음에 안도하는 분위기였지만 사업 추진과 분담금 납부를 위해 수사의 속도가 나야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수사 장기화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979년 HJ 중공업의 미사일 고속정 구매를 시작으로 국내 방산업계 수출의 시작점 같은 역할을 했는데 한국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인도네시아 기술자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국 관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인도네시아 측이 Q21 공동개발 참여를 파기하거나 2025년 분담금인 1,100억 원조차 납부를 지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KF-21 최초 수출 지연은 물론 인도네시아 KT1 및 FA50 추가 물량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해당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판매 물량도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의기양양한 것과는 다르게 KF-21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는 국가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한국산 KF-21 전투기에 대해 뜨거운 반응을 보이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물밑 협상을 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 CNN은 한국이 4.5세대급 KF-21 보라매를 선보이며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산 전투기의 놀라운 가동률과 가격 경쟁력은 미국산 F-35 전투기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한국산 전투기의 수출 잠재력은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대한민국 전투기 국산화 비율이었는데요. 현재 70%가량 국산화된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한국이 항공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군사력이 빠르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요.
한국산 전투기가 향후 6세대를 바라보는 사실이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CNN의 보도가 이어지자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새로운 보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자카르타에서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는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줄어든 분담금 수준인 6천억 원에 준하는 기술 이전을 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한국이 인도네시아에게 배신당한 일들을 떠올린다면 이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한국의 배신적 행위라는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특히 지적하는 부분은 최근 우리 한국이 KF-21의 3가지 모델을 발표했는데 그중 수출형 모델인 KF-21SA가 발표된 것이었습니다. 당초 KF-21 수출형인 시제5호기는 인도네시아 공군용 IFX에 맞춰 계획되며 보조 연료 탱크를 제외하고는 한국 공군 사양에서 미국의 핵심 기술들이 일부 빠지고 해당 부품들 자리엔 한국에서 개발한 기술들로 채워넣을 전망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하기 위해선 미국의 핵심 기술들이 들어간다면 수출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배제한 KF-21SA를 제작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국이 특정 국가의 요구에 맞춰 생산 스타일을 바꿨다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SA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본딴 이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양산지역과 함께 사우디가 수출 국가로 가장 최우선에 올라 있다는 사실에서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KF-21 프로젝트의 유일한 협력국 지위를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간 인니는 공동개발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국에 가진 행패를 다 부려왔는데 막상 한국이 양산계약을 체결한 것도 모자라 이젠 새로운 파트너까지 생기자 배아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6세대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소식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디펜스 아랍은 사우디가 한국과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추진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으며 구체적으로 양국은 6세대 전투기인 KF-21 무인전투기 UCAV를 공동개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아랍의 보도가 대대적으로 알려지거나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한국 대부분의 무기거래가 중동 지역에서는 비밀로 취급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산 천궁2를 수출할 때도 사우디와 UAE는 극히 비밀스럽게 이를 추진하였으며 실제 계약 체결 후 국내 언론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놀라운 점은 KF-21 전투기가 이미 사우디와 6세대 공동개발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르단 출신 중동 외교 전문가인 알샤라위 이스마일은 KF-21 전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공한다면 훌륭한 성능과 첨단 소재들을 두루 갖춘 새로운 전투기로서 명성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동북아시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강대국 대한민국의 장점은 미국, 유럽, 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 외교적으로도 원만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우디 통합군 사령관 알사우디는 차세대 전투기 구매 계약과 관련해 최소한 300대의 수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는 사우디 공군이 운영하던 F-15 모델보다 훨씬 현대적이라며 아랍에미리트가 운영하는 프랑스 라팔과 비교해도 세미 스텔스 형태로 더욱 진화해 나갈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외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은 한국산 항공기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세대 군용기는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개발한 것에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투기 개발뿐 아니라 해외 수출 다각화까지 계획하면서 미래에 대한 알찬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관심에 보답하듯 이번에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해외 수출을 위한 투트랙 방식이 공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사우디 정부가 물밑에서 대한민국에게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제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이 연구진을 파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연구진은 6세대 전투기 개념 브리핑을 진행했고 현재 사우디는 KF-21 기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정부 관계자 역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KF-21 전투기는 단계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KF-21 블록3가 제작된다면 5.5세대에서 6세대 전투기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KF-21 전투기의 단계적 개량과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은 효율적입니다. 기술 개발에 획기적인 성장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연구인력과 기술력, 자금까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경이로운 기술 성장을 거듭하며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라는 것을 증명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금력이었습니다. 5세대급 전투기 개발 비용이라기엔 적은 편인 8조 8천억 원의 KF-21 프로젝트 예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 개발 사업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전투기 사업이었지만 대한민국은 그러한 자금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온갖 압박을 이겨내며 개발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KF-21 개발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평균 5년이 짧은 10년 안팎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효용성 문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효용성 문제는 번번이 자국산 전투기 개발을 포기하고 외산 전투기를 도입하자는 KF-21 반대파에게 먹이를 제공하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에게 KF-21 단계적 진화와 6세대 전투기 개발이라는 투트랙 방식은 사실 불가능한 방법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든든한 오일머니로 한국을 지원해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뜻밖의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가 놀랍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1년 사이 중동으로 방산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으로 글로벌 방산시장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본, 이탈리아, 영국이 함께하는 템페스트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이에 대한 모든 것이 전면 취소되면서 한국과의 6세대 개발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우디가 템페스트에 참여하길 원했을 때 영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호의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일본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그룹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것이며 전투기 인도가 수년간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에 비해 일본의 국방 능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결과적으로 한국과 손을 잡은 것이 이득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산 무기에 만족해왔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지상전력뿐만 아니라 항공전력에도 높은 기술력이 있다며 극찬하고 있고 한국산 전투기의 놀라운 발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템페스트보다 한국과의 동맹을 견고히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임을 확신했습니다. 사우디가 주목한 것은 한국의 비행시험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진 6세대 제반 기술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6세대 전투기가 갖추어야 할 전자전 능력,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수준의 네트워킹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스텔스 성능 역시 빠르게 향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엔진 기술력이 더욱 높아질 필요성은 있습니다. 대한민국산 KF-21 전투기 개발은 승승장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의 실전기체가 등장하며 해외 많은 국가들의 구매 제한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며 한국과 우호관계를 맺었던 폴란드에서는 다시 한번 전차와 자주포 등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6조 원 이상 추가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반면 한국산 KF-21 전투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정부에서 한국산 KF-21 전투기를 콕 집어 언급하며 긴밀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현지 언론에서도 보도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군의 3세대급 전차 전력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급으로 등극했으며 자주포 전력은 세계 2위를 기록하며 한국 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주포는 해외 수출을 통해 세계 자주포 전력의 70%를 차지하는 것에 성공했으며 군사력 순위 4위인 인도마저도 한국산 K9 자주포를 수입해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무기의 영향력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실전 배치가 완료될 KF-21 전투기의 성능은 치명적인 엔진 문제를 보여주던 중국산 전투기에 비해 엄청나게 진화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비상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원하고 있으며 최근 매년마다 국방비를 거의 8%씩 올리며 놀라운 속도로 양과 질에서 군사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한국의 국방전력 강화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4년 안에
세계에서 5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군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의 역사적인 성공가도를 달리며 한국 방산 수출할로가 다시금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산 KF-21 전투기 수출할로가 열린 것은 반가우나 많은 국민분들이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의 엔진이 한국산이 아닌 미국산 F-414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방산무기 부품으로 인하여 수출이 중단되는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산 엔진을 장착한 채로 수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힘을 합쳐 엔진 생산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켜 종주국인 미국에 버금가는 6세대 전투기 엔진 제조 기술을 개발해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 세계 최고 수준 엔진 기술력을 지닌 미국 기업 출신 교수가 한국의 엔진 개발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다소 비관적인 견해를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라면서 적어도 10년 안에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번에 엔진 개발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한화와 두산에서는 엄청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국 교수가 말한 10년이라는 기한을 보란듯이 뒤집어 엎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 항공기 엔진 사업에 발을 디딘 지점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인 1979년입니다.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정비를 시작으로 조금씩 기술을 축적한 한화는 제너럴 일렉트릭과 영국의 롤스로이스 등 선진 엔진 제조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독자 엔진 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항공엔진은 산업 밸류체인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장 만들기 어려운 제품입니다. 한국가가 자체적인 항공엔진을 갖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의 기술 축적, 이를 뒷받침하는 고숙련 인재 공급과 막대한 자본 투입 등 3박자가 고루 이루어져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항공엔진 산업이 대표적인 선진국 산업인 이유입니다. 독자 항공엔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단 6개국에 그칩니다. 설계부터 대량 양산까지 자기 브랜드로 항공엔진 생산을 총괄하는 업체는 프렛 앤 휘트니, GE, 영국의 롤스로이스 빅3뿐입니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은 해외 이전 및 유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제한하고 있는 엔진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부품 국산화에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산 KF-21 전투기는 레이더를 공급하는 한화시스템과 엔진을 공급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계약 소식이 속속 전해지면서 KF-21은 문제없이 양산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남기는 합니다. KF-21 개발 프로그램에 한해서라도 한국은 관여하는 방산기업들의 컨소시엄을 유도할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개별 기업들을 묶어두지 않고 각각 개발 후 협업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이 KF-21을 단계적으로 지속해서 개량 업그레이드를 할 속셈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별도의 계약을 맺은 엔진이 그 핵심인데요. 언젠가 한국은 이를 완전히 국산화 시켜버릴 생각이라서 지금 단계에서부터 굳이 회계적으로 분리해 둔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KF-21의 엔진 개발을 담당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관계자가 한군사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 현황을 공유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실무자의 입에서 듣는 현재 진행 상황은 보안 사항을 제외하고도 놀라운 부분이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엔진 기술을 지닌 미국의 한국이 절대 따라잡지 못하리라 여기고 방심하고 있었던 핵심 소재 기술에 불과 2년 반이면 추월할 수 있다고 확인해버리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 시점이면 KF-21의 초도 생산분이 배치를 마칠 시기로 위 언급처럼 된다면 KF-21은 배치 직후에 국산 소재를 적용한 엔진으로 곧바로 교체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서 한국 엔진 개발에 10년도 부족하다고 언급한 교수는 코네티컷대의 비토 모레노로 세계 3대 엔진 제조사 중 하나인 프렛 앤 휘트니 출신이기도 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롤스로이스와 함께 항공 엔진의 설계부터 제조까지 완전한 밸류 체인을 갖춘 셋밖에 없는 기업인 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한화의 미국 법인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예측을 하든 그보다 2배에서 3배 예산과 시간이 든다고 본다면서 후발주자가 큰 업체를 뛰어넘기는 쉽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모든 인프라를 새로 조직하면서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화는 이 자리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비관적으로 보는데도 10년을 예측했기 때문인데 어차피 한화 역시 엔진 국산화 사업의 최대 기한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프레센 휘트니 출신 기술자는 다른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뛰어난 기술력이라면 향후 엔진 생산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비토 모레노 역시 엔진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는 말하지 않았던 만큼 한화에게 이 기자간담회는 좋은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전문가가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AI와 3D 프린팅 등 신기술 수준입니다. 항공 엔진과 같이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 기술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성향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작은 결함으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민감한 것도 납득이 되지만 때로는 진보된 기술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고집이 굳어진 기술자들은 이 타이밍을 놓치기도 합니다. 물론 이번에 대두된 신기술들이 개발 기간을 어느 정도나 단축시켜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쩌면 별로 줄여주지 못하거나 되려 늘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프레센 휘트니의 두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수를 애초에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겪어왔던 전통적인 방식을 기반으로 한국의 개발 기간을 예측했을 것입니다. 당장 한화는 일부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신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현재 엔진 소재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재뿐만 아니라 그 소재를 가지고 부품을 가공하는 방법 역시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진 안에 들어가는 터빈을 만들 때 축에 직접 연결되며 블레이드를 고정하는 디스크 부분은 단조를 해서 설계됩니다. 회전력을 견디면서도 블레이드를 단단하게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때려서 성형하는 단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 그 디스크에 끼워지는 블레이드의 경우 주조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레이드는 그 사이사이에 초고온 초고속의 공기 흐름이 통과해야 하고 거기에 연료가 섞여서 연소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걸 엔진 추력으로 바꾸는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순히 날개가 여러 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 복잡한 패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소재를 때려서 만드는 단조로는 만들어내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초고온 초고압을 견뎌야 하는 점, 복잡한 패턴이 적용된다는 점으로 인해 내부에는 세라믹으로 만든 코어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 주변으로 금속 소재를 부어서 굳혀 만드는 주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엔진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한화 기업은 현재 일부 매우 복잡한 부품을 통째로 3D 프린팅하는 모듈 프린트 공법을 실험적으로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등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도입한 기술로 특정 구간의 부품 배격의 일체를 한 번에 조립이 된 상태로 프린트를 해버리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린트가 완성되면 해당 모듈을 별도 가공할 필요도 없이 한 번에 탑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매우 정교한 작업이라 프린트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화는 이 기술의 성숙도를 점차 올려서 그러한 단점을 점차 해결해 간다는 계획인데요. 추후에는 생산성 측면에서 오히려 큰 장점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잘 만들어진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냥 밤낮 없이 프린트를 돌려두기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화는 추후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해 엔진을 양산하면서 현존 엔진과 동일한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고 차세대 엔진의 성능을 일부 미리 끌어와서 차별화를 노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엔진의 외부 열 방출을 제어하기 위해서 엔진 주변으로 제3의 공기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엔진 내부에서는 열을 내뿜으면 동력을 만들어내고 이를 항공기에 전달해서 비행하고 있지만 엔진 외장부에서 바깥 공기의 흐름으로 이를 덮어서 연령상이 이를 포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스텔스기의 천적인 열 방출을 극한까지 제어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한화가 비교적 자신없어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시험평가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 엔진을 만들기 위해선 모든 단계에 대해 설계 능력과 제작 능력 그리고 그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평가를 하나하나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한 인프라를 일개 기업이 만들기 위해선 수조에 가까운 예산이 드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실한 것이 다른 협력기업이나 국가적 지원의 존재입니다. 운 좋게도 한화는 그 둘을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현재 제작된 KF-21 시제기 6대에는 의외로 국산 엔진 기술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추력을 발생시키는 메인 엔진이 아니라 부동계, 부차적인 움직임을 제어하는 보조 동력 엔진의 경우 이미 국산화가 완료되어 시제기 전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는 F414 엔진 역시 국산 부품으로 45%가량 대체한 과도기적인 모델이 시제기 절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엔진들은 4호, 6호기 들어가는데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쌍발 엔진 중 한쪽으로만 들어가기는 해도 실제 시험 비행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형 엔진이라 부를 수 있는 라이선스 엔진을 장착한 시제기들이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데 성공하며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밝힌 한화 관계자는 부품 제작 기술의 측면에서는 원제조사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비견되는 수준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이처럼 한화는 이미 상당 수준의 엔진 기술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오랜 기간 미국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해왔던 경험이 충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이미 미사일 등에 쓰이는 단수명 엔진의 기술은 숙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원리는 전투기 엔진과 다를 바 없지만 엔진째로 날아가 폭발함으로 단 한 번만 사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또한 이에 이어 전투기에 사용하는 장수명 엔진으로 발전시키려면 수천 시간분의 열과 압력을 견디는 소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외에 코어라고 불리는 부품들의 생산과 설계 능력 자체는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재 확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엔진 전문가들은 소재가 견딜 수 있는 온도를 100도 높이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린다고까지 표현합니다. 더군다나 KF-21의 F414 같은 고성능 고출력 엔진은 애초에 시작 전부터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어중간한 성능의 엔진들과는 비교하면 출발선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최대 화씨 2750도, 섭씨 1500도까지 올라가는 엔진 후방 핫섹션에서 내열성을 갖출 뿐더러 성능적으로 신뢰성까지 있는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느냐인데요. 이것이 정말로 어려워서 아직까지도 많은 국가들이 엔진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열성을 갖추는 소재는 강도부터 이를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상에 출연한 관계자는 1500도를 버티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툭 치면 깨질 정도로 강도가 형편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적 저온인 대신 높은 압력을 버텨야 하는 엔진 전방 콜드 섹션과 달리 엔진 후방 섹션에서는 압력보다도 연소되고 나온 초고온을 견디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콜드 섹션에서는 강도가 더 높은 티타늄 합금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핫 섹션에서는 내열성이 더 높은 니켈 합금을 주로 쓰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고압 상태를 견뎌야 하므로 강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에 비교적 물은 금속인 니켈로 만드는 합금이 견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니켈 합금 소재가 1500도를 견디게 만드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강도가 확보가 되지 않아 툭 치면 깨져버리는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한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은 해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1500도를 그대로 견딜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 여기서 한화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우수한 설계 기술이 빛을 발하는데요. 고도의 냉각 설계를 통해서 엔진의 온도는 1500도까지 올라가도 최대 400도가량을 냉각시켜서 소재가 견뎌야 하는 온도를 1100도 수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의 엔진 설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채택하는 방법이지만 설계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구현할 수 없습니다. 한화가 그동안 긴 세월을 꾸준하게 다른 나라들의 발전된 엔진들을 라이센스 생산해보고 어깨너머로 노하우를 습득해온 것이 지금에 와서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법은 니켈로도 초내열성을 지니는 신소재를 그냥 개발해버리는 것입니다. 한화가 발견한 방법은 바로 단결정화입니다. 금속 역시 광물인 만큼 결정구조를 지니는데 하나의 결정구조에 딱 한 개의 결정만 들어가는 단결정 구조를 구현하면 내열성은 물론이고 강도까지도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화는 이걸 엔진의 최고 온도에서 사용하면 효율이 매우 좋다는 결론을 얻어냅니다. 한화는 이 단결정 니켈 합금 소재를 이미 신형 엔진 설계에 적용했고 실제 제조에 적용하기 위해 협력사들과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소재 개발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 중에 하나가 작년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던 인코넬 718입니다. 항공 엔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특수합금이며 전투기에서는 아예 볼트와 너트조차도 이 인코넬 718 제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화는 이를 국산화하는 데 이어서 엔진 최신부 최고온 지점에서도 국산화된 소재를 사용해 완벽한 국산 엔진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현 시점 한화는 티타늄 합금 10여 종과 니켈 합금 30여 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일제히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화 측은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의 개발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소재 기술력을 따라잡는 데에는 2027년, 즉 앞으로 2년 반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습니다. 이 시점이면 KF-21 블록1의 배치가 완료되었을 시점이죠. 여기서 한국이 KF-21의 엔진과 레이더 계약을 별도로 진행한 이유가 확실해집니다. KF-21 레이더의 경우 이미 양산 이전부터 국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엔진 역시 블록 배치 완료 시점 즈음에서 본격적인 국산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획이 딱딱 맞아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국산 엔진을 전제로 개발된 KF-21 블록 2 버전이 나오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능만 검증된다면 당연히 이미 배치된 블록1의 엔진 역시 국산 엔진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한화의 실무자가 직접 등장해 보여준 자신감은 어쩌면 꿈만 같았던 우리의 소망에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